정도 강력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장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구리 19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 한번 프라이드 스타도 출전 주기가 길어졌지 질병 없이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 7번만 히든 템포 외곽에서 선행을 못 나간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마스터한테 너무 좋습니다. 1번 놓고 7번 들여 쭉 7번 히든 챔프 결국 경주구리 18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넬콤 에이스 파워도 상태 좋고요. 최근의 모습이 아마 가장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력 없어 맞습니다. 이 막히. 근데 결정력이 상당히 생겨주면서 5번 안쪽에 6번 에이스 파워와 5번 월드 넘버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 그냥 무게 한번 잡아본 거야. 별로 심각할 일도 없고. 날씨가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무슨 태풍 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엄청 불더니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1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우가 완전 모르고 살아요. 꽃 많이 폈더라고요. 쥐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벚꽃들이 많이 폈대. 그런 거 워낙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고 사십시오. 경마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꽃 구경도 하시고 가족들과 또 오붓한 시간,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서 경마는 즐기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전 마피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많지 않다는 표현보다 능력마들이 보이는 경주도 있고 대부분이 좀 아리까리한 경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이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휴양을 했던 마피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뭐 말이 가을에 살찐다고 하는데 이 봄에도 상당히 마피들의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가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카하시 기수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서울에 다카하시 기수가 서울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카하시가 나한테 항구를 해준 적도 있었는데 그때 33주에 코리아 정성이었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참 이렇게 웃음이 많았던 기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던 기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상은 괜찮은 기수였다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북불복이 심했죠. 기량의 차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심히 타긴 하는데 좀 아쉬웠던 기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새로운 멤버들이 온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멤버들에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서울이 기수 부재로 인해서 뭐 거의 뭐 편중되다시피 경주마들이 기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세영이도 오고 페레비치도 있고 뭐 문세영 페레비치가 있을 때는 뭐 두 기수에게 집중이 됐지만 많은 기수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경마를 뭐 잘 맞추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잘한 거 별로 없죠. 지난주 금요일날 잘한 게 뭐 있나요? 일요일날 됐다. 일요일날 부산. 부산 일요일날 경마가 1, 2경주가 승부였는데 또 뒤에 5경주도 있었고 5개 경주 중에 4개를 6개 경주 중에 5개를 맞췄죠 제가. 마지막 것까지 다 맞추면서 부산은 펄펄 날랐고 일요일날. 금요일날은 더바가 그거 하나 잘했네. 딴 게 없네. 지난주에 이어서 더바가 단통 맞고 그냥 그것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바가만 잘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덜 쪽팔리다고 해야 되나? 좀 덜 쪽팔린 것 같아요. 부산 이것들은 진짜 내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 7마리 뛰는데 인기 1위, 3위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경마가 크다니까 내가 병신인 건지 아니면 진짜 누구 말 맞다가 장난을 치는 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너무 모기소침해 있으니까 경마가 다 어떻게 맞춰 대충 그냥 하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돈 받아먹고 하는 예상인데 잘해야죠 사실. 잘 못하면 욕을 쳐먹어야 되고 잘하면 또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마 팬들은 잘하면 칭찬 안 해주고 못하면은 아주 살을 뜯어먹죠. 예,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아요. 저도 뭐 이제 뭐 달포 달아갖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결과가 좋으면 사람이 좀 살아있죠. 눈빛도 많이 살아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좀 의기소침해지는 건 맞아요.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내가 트리플 A형이라고. 예, 제가 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방송의 내용으로만큼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이 맞아요. 제 경험편 중에 한 번에 그런 말 했는데 방송처럼만 음성 녹음하면은 매출 엄청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근데 안 돼. 현장 나가면 내가 그 경주를 실패를 하면 승부경주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지나 봐. 내 목소리가 벌써 기어 들어가더라고. 근데 방송은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쭉 가니까 내 꼬는 대로 하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신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신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준비는 착실하게 했으니까 방송에서는 또 열심히 풀어드릴게요. 제가 텍스트 예상을 안 올렸어요. 지난주에 방송만 올리고 하도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괴리감에 빠져갖고 안 올렸는데 괜찮네. 안 올리니까 내가 좀 편하네. 부산도 그래도 텍스트 예상 안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안 달면 이제는 방송에서 텍스트 방송만 올리고 글은 안 올리는 쪽으로 괜찮아. 방송을 접을까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방송 접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을 좀 줄여봐야겠어. 적중만 잘하면 되지 뭐 안 그래?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너무 뜬금없나? 갑자기 얘기해서 볼펜 들고 적어주십시오. 3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3689 8경주가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5주차 더버가 메인 승부 접종하고 있는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용만 4경주, 5경주 3689 제주용만 45 이렇게 하면 더 되고 싶나? 너무 경망스럽지 않나 이런 거? 아씨 독특하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예상가 중에 UC 찍으시는 분 중에 전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야, 그분 참, 독특하게 찍으시대. 뭐, 많은 예상가들을 알고 있지만, 다 칠하죠. 뭐, 이혁호라든가, 김민수 이혁호라든가, 아니면 뭐, 쓰나미 김동주라든가, 뭐,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유시지는 걸 보면, 진짜 난 세 발에 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방송에 메리트가 없지. 잘하지도 못하고. 난 그거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쓰레기 같은 새끼. 그죠? 에휴, 잘해보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경주가 1300m, 12마리 앞이다. 오늘 좀 머리를 이렇게 막 안 맞추고 왔더니, 내가 되게 순진해 보여. 그러지 않나, 오늘? 되게 순진해 보이는데? 순진한 모습으로 사악한 혓바닥을 올려서 여러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별거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바로 이 시우마 스팟입니다. 데뷔전 때 따라가서 뭐 편성이 강했긴 했지만 금수령의 투트웨이스 4분의 3반에 지고 나서 인기 이름으로 팔렸죠. 이게 별거 없는데 했었는데 결국은 뭐 얼처구니 없이 선행을 가서 자빠졌습니다.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처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마신차가 나면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차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마필의 입상을 장담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19조입니다. 뭐 조교를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은 이 경주의 편성을 연구를 하나? 어쩜 이렇게 말이 없는 편성을 상대가 없는 편성을 잘 골라내는지 정말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영관 조교사가 뭐 KR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을 관리해서 만드는 마방 식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대단한 마방 식구들인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렇듯 내 말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주를 골라내는 해안도 정말 19조가 거의 압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몇몇 조교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9조는 안 그렇죠. 내 말에 조금 실력이 부족해. 능력이 좀 딸려. 그럼 거기에 맞는 편성을 기가 막히게 쓰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모 조교사가 자기가 그렇게 편성을 잘 본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형은 편성을 개똥이나 잘 보기에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아이씨, 나 얘기 안 했어, 나 누군지 이름은. 네. 어쨌든 그 형님은 말만 그렇게 하지, 조교사로서. 어쨌든 답답해요. 자, 그래서 시머 스팟은 제가 지난번 뛰는 걸 보고, 이건 조금 차기에는 만만치 않겠다 했는데, 조건을 보면 참 더러워요. 외곽 게이트인 12번 게이트에. 부단 중량도 500g이긴 하지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불리한 조건이 놓여진 것 같지만 이게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는 건 편성이 약해졌다는 얘기고요. 뭐 지난번에도 설광한테 깨질 만한 마필이 아니었었지만 깨졌죠, 깨지기는. 근데 너무 약체들의 편성을 만나놨기 때문에 시우마 스팟을 빼고 이번 경주를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제껴놓고 일단. 일본 쾌한 신강자는 사실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끈끈한 거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패 죽였죠. 반은 껍데기 벗겼었는데 게이트가 1번 여건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는 보는 겁니다. 이마픽이 나아지거나 끝걸음이 아주 좋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오로지 게이트에 있죠. 예. 상대마들이 워낙에 약하고 능력만 없는 편성에서 한 50% 먹고 들어가다가 1번 게이트니까 뭐 때리고 나가면은 뭐 한 3-4문제 붙어 있으니까 게이트 2점만으로는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지금 뭐 정예 깃발은 이게 발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라서 한 번은 지켜보고 이 액턴파크의 새끼들이 좀 더디죠. 통적으로 보면. 근데 너무 바닥에 누워 있었고 또 그날 뛰었던 휴양마들이 원체 상위군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못 뛴 건가. 어쨌든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발주는 또 괜찮았더라고요. 8번마 에블린 이게 팔립니다. 이게 솔직히 이번에 팔리는데 데뷔전 때도 상당히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이었어요. 뭐 주행검사도 그렇고 연습주행도 참 무거운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실전에서는 깜짝 2차가 차지하면서 편성 개 같았죠 사실. 이게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행검사 때 이게 기록만을 보면 1분 3초 4로 나쁘지 않은데 물론 이제 장기 휴양마들이 있는 틈이어서 걸음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필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밀지 말을 좀 이해가 안 되네. 조기를 확인해봤는데 조기 때는 뭐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편성에 이점이 있어서 좀 그런 건 있지만 공백기도 가지고 나왔고 왠지 대끼리 막건이긴 하지만 막건 사고 싶지 않은 경우죠. 그런 마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고맙 영공주는 그에 반해서는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거리를 늘려서 도전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 2월 23일 날 안말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또 출발 자세가 좋지 않아서 출발 불량을 겪긴 했는데 발주 기탈이 느리지가 않은 모습으로 튀어나왔었고요. 자세를 못 잡아서 그러지 굉장히 끈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말 경주 편성에서 이런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편성이 약하니까 또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시머 스팟의 뒤를 바짝 물고 갈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명공주는 이번 경주 변화를 좀 모색을 해볼 겁니다. 자, 실버 슈퍼골드가 문제죠. 네, 지난주에 조인권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개 삽질거리를 해주면서 여러 사람 가슴을 좀 아프게 했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난 인권이는 믿어. 인권이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조인권 기수는 좀 성실하고 단단한 기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웬만한 멘탈도 잘 안 들리고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다시 제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문제는 이 슈퍼골드라는 마필이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 뛰는 걸 보면 이 주행불량으로 불합격을 당합니다. 발주도 빨리 되고 상코너에서는 외곽으로 막 기대죠 말이. 근데 또 채찍되니까 말이 뛰어요. 탄력이 나오길래 괜찮은 건가? 저 주행불량만 좀 잡히면 괜찮겠다 했는데 3월 17일 날 이제 재주행 검사를 봤는데 굉장히 밀고 나오죠. 그래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뭐 거리차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주행불량기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끝걸음의 탄력은 더 나오지는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주행불량이 있었을 때는 의외로 빠릿한 모습이 있었는데 막상 주행불량이 없고 제대로 말을 안쪽에 쳐박아 놓고 있으니까 말이 좀 덜 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조교 때의 모습도 샤이문의 마필과도 러닝 거리가 똥만 하나 있는데 걔보다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다듬어지면 좀 나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게이트 여건으로만 본다면 일본 쾌한 신강자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고 선두권 가능성이 명공주도 그렇고 실버 슈퍼골드는
데뷔전이다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 뛰는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주행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이러한 마필들이 얼마만큼 또 흥분해 있는지 현장 예상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는요. 일단은 시와 스팟을 넣고 1번, 9번, 11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의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8번마 에블리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 그냥 이게 성적상으로 보면은 입상을 했으니까 더 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이 마필이 그 당시에 잘 떴다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편성 때문에 온 거지. 이거는 공백기를 가진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다른 질병은 없어요, 사실. 질병도 없는데 휴양인데 좀 믿음감 들 거예요. 현장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놓고 1번, 9번, 11번 세 마리의 마필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m 10마리 마필들. 일단 똥말이죠. 예. 근데 뭐가 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일부러 편성을 별정 시형 경주다 보니까 이렇게 짠 건데 능량마도 없고 참 개쓰레기 같습니다. 팔리는 게 1번, 2번, 8번이에요. 4번도 곧잘 팔리고. 축이 없어, 축이. 사실 임건희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8번 백두키는 선행을 성공시킬 여지가 상당히 높죠. 외곽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갖다 들이대봤고 수동건이가 들이대봤는데 이제 걸음으로 깨진 거예요. 뭐 한 번 깨졌다고 해서 뭐 안 되겠어? 편성도 약한데 다시 한번 들이대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뛰는 게 좀 더 낫다 생각을 했을 수 있으니까 선두권을 가세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8번을 놓고 하는 게 또 정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끝걸음은 그렇게 적소치가 않아서 좀 걱정은 되고요. 매번 그렇죠. 능력 부진당한 이런 뭐 거대한 원석이 지난번에 끝걸음 좀 보였다가 또 팔리는데 이 능력 부진당했던 마필들이 뭐 얼마나 뛰면 뛰겠습니까? 좀 나아진 정도지 저 그때. 이번 뭐 우승戦도 매번 그렇고요. 3번 언제나 승리가 이제 계속 끝걸음이 늦발동이 걸리죠. 다른 마필들이 무너지면 이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혼자 나중에 한 발을 쓴다면 4번 같은 마필이 한 발을 쓸 수 있고 이 다카시 기수가 기승한 10번마 신라의 시대는 붙어가지를 못해요. 붙어가지를. 근데 다카시가 워낙에 정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2변 정도만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8번을 놓고 하십시오. 8번을 놓고 하시는데 1번, 2번, 4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번 뭐 거대한 석 쪽보다는 2번 뭐 우승텐 쪽에 뭐 배당판에 저 배당은 올라갈 소리가 높지만 그래도 2번이 낫지 않을까. 결정력 없는 2번도 어찌됐든 간에 얘도 좀 어떻게든 먹으려고 최근에 열심히 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놈들이 더 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갑자기 날라오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내가 쓰레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부산 작것들이 자꾸 싸먹는 거지. 아 진짜 맞추고 싶다. 부산에 계신 형님들 좀 맞추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세요 진짜. 막 인기 꼴찌마다 막 쌍다리 치고 오는데 막 환장해서 진짜 하나만 좀. 자, 부산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8마리 마필들. 자, 한대간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경주가. 그죠? 8마리 마필밖에 안 뛰고, 근데 우열이 드러난 듯한 느낌.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5번마 LD온과 1번마 텍사스 시대가 경주를 주도할 소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1번 텍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3일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보죠. 김철호 기수가 작전을 한번 구상을 해본 건데, 근데 생각보다 끝걸음이 안 나와.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3월 23일 날에는 의도적으로 마필을 발주할 때부터 제어를 하고 한 발을 노려보죠. 역시나 그 한 발이 썩 좋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타니까 겨우 재결실에서 불러 올라갔죠. 야, 니네 지난번에는 그렇게 선두권 공략하더니 이번에 왜 따라오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김철호 교수가 선두권에 가서 힘이 없으니까 따라갔지, 병신아. 그리고 참관만 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병신은 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일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리고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갔다 안 갔다 그러면 100% 이거는 참고 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선택을 하든 간에 최시대의 능력이겠지만 편성이 양호하다고 팔리는 거지. 이마필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던 그러한 걸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좀 불안감이 있고요.
이번에 대호명가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겁니다. 현장의 상태를. 체중도 보셔야 될 것 같고. 3번 감동의 순간은 지난번에 개는빨 했고요. 3번 강한 질주도 꽃걸음이 있고. 5번 엘드래곤은, 정말, 이 마필은 인기 7위로 팔리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지난번에 편성 좀 약하니까 원래 들어왔어요. 선유권에 가담해서 정말 쥐어짰죠. 뭐 1분 44초가 나올 정도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얘가 실력으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재수가 좋아서 버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텍사이도 시대도 그렇고 엘드레도 그렇고 얼마든지 깰 수가 있고. 7번와 데스타 뮤직은 뭐 쥐어짜지 않았던 경주가 없을 정도로 매경무 쥐어짜고 있고요. 8번 구리타워는 계속적으로 3, 4코너의 기념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8번 게이트가 주어져갖고 참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8마리 뛰는데 8마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한대건이가 이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8마리 중에 좋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까? 딱 부러지기 없죠. 그만큼 이 경주는 분명히 절대적인 혼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대건은 이 경주를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승부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필을 조금 더 강하게 보고 과연 저 한대건이라는 인간이 왜 이렇게 8마리의 마필밖에 안 되는 단촐한 편성에 또 능력도 없다고 저렇게 거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는 승부를 한다고 그럴까? 이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가 배당에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배당에 나오는 포커스가 과연 어떠한 아필이 중심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한테서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경주면은 무통장 문자 시원하게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들 꽂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정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밑에 보면 번호 쫙 나오고 있어. 뭐 이제 뭐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다 외워졌을 거야. 어쨌든 상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0마리 앞필들. 이 경주는 딱 출마표를 보고 나서 제가 책자를 딱 피고 나서 그냥 하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구나. 일본 하태를 위해서 편성이 짜여진 듯한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말이 상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태가 1번이 아니라 10번을 차지했다면 야 그래도 하태가 깨질 만한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번을 떡하니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고 해야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냥 1번은 왔고 이렇게 결정을 내버리고 이제 후차권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재미가 없죠. 근데 뭐 사실 대가리 확실하다고 해서 후차권에 뭐 대끼리 맞고 들어오는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1번 하태라는 마필이 최근에 순발력도 늘어나고 경기가 꼬이고 이러면서 계속 착수권을 들이댔던 그런 울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하태가 여기서 우승을 못하면 정말 어디 가서 혁개문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럴 정도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태는 왔다고 보고 문제는 후차권인데 3번만 노피점 드로샤 나르샤가 지금 팔리고 있죠. 굉장한 인기권에 팔리고 있지만 얘가 올 수도 있어요. 얘가 와서 진짜 뭐 최저배당을 지켜내는 소리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얘가 뭐 지난번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마방에서도 그걸 알았는지 결국은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벌 때 벌어야 되니까. 얘들도 알거든. 하태가 세고 다른 것들은 다 거기서 공이니까. 응? 야, 우리도 한번 들이대보자, 감량으로. 이런 식으로 들이댔는데, 이게 진정한 똥말인 것 같아서 제가 참 깜깜합니다. 근데 뭐 딱 부러지는 대안도 없어요, 사실. 6번 에버굿타임이 편성 만났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사부작 놀고 자빠졌었지만은 뭔가 해보겠다고 나왔고. 9번마 비키 마리는 이게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정말 무기력하죠, 말이. 근데 얘는 좀 사연이 있어요. 경주 검사, 그러니까 경주 끝나고 나서 이제 마체 검사를 하는데 왼쪽 앞다리 쪽에 저름이 있어서 경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선두권에 무리했던 것이 좀 뭐랄까요, 데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번에는 또 상황이 틀리죠.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한번 들이대보려고 할 것이고요. 10번만 에이스파라고는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은 이게 다른 애들이 붙으면 막 흔들려요, 말이. 지구력도 좀 좋지도 않고. 근데 혼자 뛰는 경주가 될 수 있는 외곽이라서 과연 그런 모습들에서 어떤 걸음을 보일지는 조교 때는 조금 더 걸음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경마 4경주는 어찌 보면 강력한 축인 일본 하태가 있기 때문에 후차권을 찾으면 간단한 경주인데 돋보이는 마필은 당연히 3번 높이온 보르차가 될 거예요. 높이온 나르샤가 되지만 감량만 없어도 내가 이거 풀었다고 받겠어. 감량만 없어도. 하지만 이게 풀어져도 할 말은 없는 경주다. 살려놓으십시오. 6번 에버고타임, 9번 BK 마린, 아니면 10번 에스코파라고 이러한 나필들을 좀 살려놓고 현장에서 필 꽂히는 마필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번, 3번이 몇 배가 나올지 모르지만 높이검 나르샤가 똥말도 그냥 똥말이 아니야. 상똥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1번, 3번에 정말 내가 도저히 대안이 없어. 현장에 가서. 그냥 때려 죽어도 이건 1번, 3번이 현장 상태 보니까 막 높이검 나르샤가 막 그냥 머리에서 막 뿔 나고 막 번개치고 있어. 머리에서 지금. 그러면 내가 또 1번, 3번 한 방울 부를 소리도 있지만 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말이라서 좀 그래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현장에서 마무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으니까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1300m. 이 경구도 뭐 축이 있죠. 6번 썬데이.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려나왔습니다. 이 썬데이라는 마필은 사실 데뷔전에서 정말 놀라운 거림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마필이 작년 7월 달에 주행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산통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19조에서는 놀립니다. 2월 달까지 그냥 내리돌려 장기 유형을 해버립니다. 의외로 자세가 좋은 모습으로 재검을 통과했었는데 사실 재검 때에 뛰었던 걸음도 인상적이지가 않았어. 이 뭐야 말이지. 19조 만인 대표.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19조는 그렇게 주행검사를 개떡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견제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19조 만에 출전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죠. 그러니까 19조가 주행검사를 잘 받았다? 그러면 이 신마들도 일단 모든 마방에 타겟이 됩니다. 야, 19조 조심해야 돼. 19조 조심해야 돼. 야, 저거 어떻게든 선행 못 가게 해야 돼. 이러한 그 작전에 휘말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받는 걸 수도 있어요. 19조는. 그러고 나서는 조교 때 말 열심히 만들어갖고 제대로 또 승부해갖고 또 우승하고 이런 경우를 워낙에 많이 보니까 그럼 워낙에 똥말같이 뛰어도 신마가 19조는 그냥 자꾸 쳐다보게 돼요. 자, 3월 23일날 데뷔전을 치렀고요. 플러스 26kg. 당일날 체중이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모습으로 선행을 주도하니까 자꾸 여유로운다 얘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편성의 덕도 있었긴 했지만 태양의 축제가 그게 못 뛰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선행을 가서 편하게 오니까 또 19조에 또 좋은 말 하나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1300이라 하더라도 선행력에서 앞서 있다는 점에서는 요거 썬데이는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충막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3번 장성의 질주는 사실 이렇게 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뭔가 좀 참고서 애가 한 발을 섰던 유형의 마필이었었는데 중간에 선행이 돼버리고 선행을 모래를 안 먹고 앞이 뻥 하니 뚫리니까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인가 보지?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면서 낙승을 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약했고 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행 물 건너갔습니다. 얘가 가다가 중간에 썬데이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 면을 본다면 불안감이 있죠. 8번 아람나래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이거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이라는 말씀을 잘 드렸었고 하위군에서도 쥐어짜고 올라왔던 거림이라는 점에서 능력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일단 전개가 좋아요. 6번이 나가면은 다 들러붙는 마필도 3번, 5번, 4번 다 들러붙어도 이게 지구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개 조건을 만났고 9번 보나걸은 조교 때 모습 보면 많이 살아났던데 과연 그 실전에서 거림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20분만 러닝거리 참 뛰었다 안 뛰었다를 하는 기복형의 앞인 건 사실인데 이게 또 불붙으면 상당히 무서워요. 이번이 그 기회가 아닐까. 7번 슈퍼노바이지도 객관적인 전력상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필은 아니지만 한 발은 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놓고 어차피 막건 사야 되는데 3번, 8번, 10번, 10번 다 팔려 내 방에 다 팔려갖고 그래서 6이 또 홀라당 부러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6은 부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두 방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썬데이는 인정을 하고 3번, 8번, 10번, 11번인데 그 안에 두 방에서 막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마 오경주는 한대건 현장에서 막권 정리할 테니까 현장 예상은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단거리 경주죠.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1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체크해 주십시오. 3번마 이시대 영광. 뭐야, 그리고 8번마 스타라인, 9번마 새누리 최강. 또 뭐 있죠? 11번마 댄싱 블레이즈. 뭐 이런 마필들. 요 네 마리 마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8번, 9번, 11번. 팔리는 마필은 되게 많아요. 3번만 메이스타도 팔리고, 또 뭐 있나요? 6번만 스토미 매직도 팔리고. 근데 제가 이번 경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8번만 스타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시험 가기 전에는. 예전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았었구나. 발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조금 안 되고 둔한감이 있어서 항상 이제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끝걸음 보였다고 지금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이게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끝걸음은 좋았지만. 그래서 9번막 새누리 최강도 저는 이 마필을 한번 노림수로 가지고 공략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나오면은 안쪽 게이트, 5번 안쪽에만 들어오면 이거 놓고 한번 승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출마 투표에서 9번을 뽑았습니다. 이게 주약이죠. 그러니까 새누리 최강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페인이 뭐냐면 시종 외곽을 돌면서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끝걸음이 덜 나왔단 말이에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똑같은 9번 게이트, 지난번과 같은 외곽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또 깨져도 할 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지만 결국은 단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 이세영 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결정력 좋은 마필도 아니었었고 3번 메이스타는 뭐 선행 가야지만 뛰는 마필이니까 선행 못 가면 풀빵이고 마천명호는 강급됐는데 상권에서 좀 기대는 악력이 좀 심하죠. 시험은 댄싱 블레이즈가 최근 경주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게 잘 뛴 겁니까? 편성이 만들어준 거지. 자, 이렇게 말하면 막권 살 거 없습니다. 결정을 해야죠. 경주마들의 약점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만의 페이스, 자기만의 경주를 만난 마필들을 골라내는 것도 상당한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삼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오고 차후 경주에서는 못 들어올 소지가 있지만 이 경주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우리의 막권을 지킬 수 있는 마필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감이 있는 축이 있다면 승부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없겠죠. 자,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가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이제 승부가 줄줄이 있어요. 뒤로 이어지는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8경주와 9경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돈 따야지 우리가 뭐 호주머니 채워놔야지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한대건 반대에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번의 RPD를 출전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의심이 되는 마필이 많죠. 일단은 5번 반지의 장미가 또 팔립니다. 제가 이 마필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인기만을 팔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행 가야 된다. 선행 안 가면 반지의 장미는 뛰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선행 안 가고 따라가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그 걸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기 1위예요, 압도적인. 근데 전 이거 무조건 선행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장미가 10점을 치면서 두 번의 우승이 다 선행으로서 버티는 거입니다. 그것도 여력이 있었던 걸음 아니었었고요.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둬봐야 됩니다. 선행을 실패할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고.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마필이 무엇이냐? 이 반지의 장미보다. 7번 영광의 포리가 두 번의 경주를 아주 개바닥을 겨놨죠.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끝걸음이 안 나왔고, 뭐 어쩌고. 결국 마방에서는 유현명 기수를 불러드렸고요. 현명이가 지금 56kg, 지금 57kg의 중량을 짊어진 거예요. 근데 뭐 이 마방에서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이 편성에서 상대마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유현명을 불러드렸다는 거는 그냥 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필이 최근에 2번의 경주에서 걸음이 안 나왔다고 해서 어차피 뭐 감량 써서 걸음 안 나올 거 편성도 만만한데 이 정도에서는 이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유현명이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영광의 포리는 결국은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강승부에 나서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전력상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들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번 마 제너럴이죠. 자, 이 마필이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솔직히 능력이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꾸역꾸역 자신의 걸음을 버텨왔던 마필이고 뭔가 뚝심이 없는 형? 그런 마필이었었는데 그래도 만만한 한 대 만나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 마필이었어요. 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지난 4월달 경주 이후에 장기 휴양을 했죠. 또 마방적도 했어요. 오문식 마방으로. 그런데 주행 재검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악착같이 선행을 가려고 하더니 결선 전방에서 처치가 안 되니까 그대로 말이 풀어져 버려요.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얘는 뭐냐? 병신 돼갖고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혼합 4등급 경주에 국산마가 휴양 갔다 와서 마이너스 5.5kg, 감량 51kg 달고 원래 52.5kg 달았던 말인데 조교 때 모습 보면요 걸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행 재검 때는 정말 쓰레기같이 걸음을 보여주는데 조교 때 모습 보니까 펑펑 날라다녀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됐는지. 이거 쌓아먹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버리면 반제 장비도 밀고 나오다가 병신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팔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주행 재검 때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건 못 사요. 너무 앞이 심하게 걸어가니까 이거 승부가 걸린 것 같아요. 일본과 굿밴드도 데뷔전 3착하면서 잘 뛰었다고 그 다음 경주에 조금 인기가 실리니까 꼴찌했어요. 큰 질병도 없었는데 이지랄을 한 거 보면 이것도 상당히 기복이 심한 나필입니다. 지금 1000m 단거리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일본 게이트에 이점이 있어서 무시는 못하겠지만 뭔가 큰 믿음을 안 주는 마필? 왔다 갔다 하는 마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래. 그나마 20전 동안에 한 번에 입장을 했던 사업만 배달의 삼촌사가 취입을 할까? 차터들 이미 1000m 지금 나와서 얘가 왜 이렇게 바닥을 끼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사실 이해 안 돼요. 지난번에 선행까지 한번 나가면서 변화를 모색해봤는데 1200에서 또 못 뛰네. 자, 이번에 1000m인데 이거 발주가 상당히 빨라요.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까지도 한번 관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경주를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높은 혼전 경주라고 보는데 제가 충관을 놓는다면 전 7번 영광의 풀을 놓고 하겠습니다. 모래를 좀 잘 못 맞는 마필이긴 하지만 유현명이 불러놓고 승부를 안 할 만한 이유도 없고요. 선행 못 가면 깨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제대로 갈아놔서 갈아놨다가 깨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필 이런 마필들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뛰어왔던 마필 이런 마필은 낫지 않을까 부담량이 높다 하더라도 전 7번 영광의 포리를 이번 7경주에 좀 더 중심받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별 느낌이 안 와. 자, 부산경마 8경주 넘어갑니다. 얼마나 마필들이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경주구리 1900m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8경주 한번 브라이트 스타도 출전 주기가 길어졌지 실병 없이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거기 때문에 7번만 히든 템포 외곽에서 선행을 못 나간다는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마스터한테 너무 좋습니다. 1번 넣고 7번 드려 쭉 7번 히든 챔프 결국 경주구리 1800m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넬고마 에이스 파워도 상태 좋고요. 최근의 모습이 아마 가장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력 없을 만합니다. 이 마필이. 근데 결정력이 상황이 생겨주면서 5번 넣고 5번 안쪽에 6번 에이스 파워와 5번 월드 넘버 연속적으로 승부에 성공을 하고 있죠. 다 주적 한방막권으로 역사를 이루고 있고요. 지난주에 뭐 5배가 배당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5배 넘어가면 황금배 나이는 거 봐요. 사람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10배면은 정말 항구라고 10배에서 20배 내면 항구라고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그렇게 높은 배당으로 공략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제가 자신 있고 적중할 수 있고 돈이 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배당이 맞다고 봐요. 50배, 100배짜리 더바가 메인 승부 왜 못하겠습니까? 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한경주 때문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말 탈탈 털렸어.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나고 싶은 분들이 듣는 게 더바가 승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저한테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8경주는 한대관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들이대봐야 될 경주가 됩니다. 일단은 뭐 7번 그레이트록이 2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걸음이 나가지고 있죠. 승급전을 치르는데 과연 이마표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경기에 바닥을 기고 있는 3번 마스터원, 프라임 레이스 이런 나피들이 인기권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노려보자 했던 6번 5호 대장군도 다시 나오고 있고, 프리러닝, 뭐 윈디파크, 뭐 메이저 미러, 이러한 나피들이 굉장히 얽히고 있어요. 그냥 7번을 간단하게 인정을 하면 후차권에 한 방, 두 방이면 끝이 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7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번 경기는 구멍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한대건이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결정을 현장에서 마피를 본다고 해도 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를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아, 이러한 마피들이 인기가 실리지만은 이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구나. 한대건 준비해보겠습니다. 한대건 음성정보에서 여러분들한테 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십시오. 시원하게 때리고 시원하게 소리치면서 이번 8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묘미를 만끽해보십시오. 자, 한대건 이번 8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9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다음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한대건은 오늘 금요일 경마에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예, 다 팔립니다. 한 8마리가 인기권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1위다라고까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당만 딱 열리면 최하 배당이 10배? 네, 이렇게 팔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주죠. 맞추기 힘들고. 저는 일단 3번마 로드셀과 6번마 썰레이저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마리의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1번, 2번, 뭐 4번, 5번, 10번, 뭐 11번 이런 마필들 중에서는 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고 느끼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뭔가 뭐랄까요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왔던 마필들 충마다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워낙에 이번 경주가 뭐 당일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주로의 또 여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로를 잘못 만나면 아주 개차반 같은 실력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드시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요.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적중에 성공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을 띄워서 여기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배당을 올리는 경주니까 무리할 생각은 없고요. 마지막까지 따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대건은 이번 9경주에서 배당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9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의만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약간 좀 우열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2번, 8번, 9번, 12번. 이 네 마리가 일단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2번, 8번, 9번, 12번. 물론 이제 6번과 트리플 영광도 팔리고, 뭐 헬로비너스도 팔리는데, 일단은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충막감으로는 8번 로얄 루비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하이섹시가 워낙에 경주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났기 때문에, 뭐 두 번, 뭐, 안 빼먹는 19조니까 이번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 조교 때 드리는 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8번 로얄 루비의 상태가 상당히 좋게 보여서 8번 마필. 저는 이 로얄 루비가 왜 이렇게 능력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버릇을 못 버린 거야, 습관을. 데뷔했을 당시부터 연전연승을 할 때도 로얄 루비가 굉장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자빠지고 있는 건데, 저는 올해 이 하반기에 로얄 루비가 그랑프리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그 정도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좀 있다고 봅니다. 뭐 헬러비너스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건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 경주 상당히 복잡한 경주예요. 8번 로얄 루비를 놓고 좀 분산해보고 싶고요. 2번
5번, 9번, 12번. 네 마리 앞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경주가 내가 지쳐갖고 별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다. 힘들어서 그래! 내 방송인데 뭐 어때? 막걸 한번 사보시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현장 예상 한참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나 어저께 2시간 잤어, 지금. 새벽 6시에 자갖고. 오늘 또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가면 2시간 자고 또 취재 나가야 돼. 취재 잘 해갖고 와서 서울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예상. 또 한 가지 더, 무통령 문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닥쳐서 신청하지 마세요. 최소한 3, 40분 전에 전화 주셔야지 제가 전화 받기가 좋습니다. 내가 짜증낸다니까. 내가 개새끼라서 나 돈 벌게 해주지만 너무 늦게 자면 내가 짜증내. 자,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3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3, 6, 8, 9. 자,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가 4경주가 5경주. 이렇게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